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동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많은 힘이 되는 구독, 좋아요, 클릭을 부탁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5부 12강 이제는 겨울에 시작해 라는 주제로 공부하였는데 수강해보면 이해하기의 난이도가 보통이고 꼼꼼히 책과 동영상을 보고 대조 및 확인하면서 천천히 공부해야 따라올 수 있음을 감안하여 세부 공부 내용인 십성의 비견도 다시 배우게 되므로 집중력을 발휘하여 예습 및 복습도 열심히 하셔야 합니다. 혹시 공부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저의 네이버 카페 한문파고다 사이트를 방문하여 관련 내용을 검색 및 참고하면서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6부 1강 어깨를 나란히 비견 편을 계속 공부하겠습니다. 십시는 사주팔자 중 일간을 제외한 3개의 천간과 4개의 지지의 생극관계를 표현한 사주명리의 용어입니다. 별 성자를 붙여 십성이라고도 부릅니다. 일간인 나를 중심으로 내가 생해주는 것은 식상, 내가 극하는 것은 재성, 나를 극하는 것은 관성, 나를 생해주는 것은 인성입니다. 시계 방향으로는 생을 해주며 한 칸을 건너면 극을 하는 관계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일간 입장에서는 2가지 중 하나의 선택을 합니다. 일간은 식상을 생해주거나 재를 극합니다. 식상의 입장에서는 재를 생하거나 식생재, 관을 극합니다. 식극관. 재의 입장에서는 관을 생하거나 재생관, 인성을 극합니다. 재극인. 관의 입장에서는 인성을 생하거나 관인상생, 일간을 극합니다. 관극아. 인성의 입장에서는 일간을 생하거나 인생아, 식상을 극합니다. 도식, 인극식. 십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음양입니다. 내가 음이라면 상대방은 양이어야 서로 끌리게 되고 도움이 되는 사이가 됩니다. 음양이 같으면 치우칠 편자를 붙이고 음양이 다르면 발을 정을 붙여줍니다. 뒤에 설명할 십신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체로 정이 붙어 있으면 정이 있고 좋은 것으로 보고 편이 붙어 있으면 좋지 않게 봅니다. 하지만 사주의 구성에 따라 없을 때는 대체해서 쓰기도 하므로 기흉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직접 그리면서 익히셨으면 합니다. 그래야 오래도록 기억에 남고 쓰실 수 있거든요. 동그랗게 돌아가는 모양은 생, 별 모양은 극입니다. 또 잊지 않아야 할 것이 있는데 일간이 10가지이므로 아식제관인의 형태는 같지만 일간 자리에 들어가는 십간이 무엇인지에 따라 십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일강 어깨를 나란히 비견. 키워드 일간과 동일 오행, 동일 음양. 이름 견줄 비 어깨 견을 쓰는 비견은 나와 어깨를 나란히 견줄 수 있는 사이를 말합니다. 사주 일간과 오행과 음양이 같은 글자가 천간이나 지지에 있는 경우입니다. 일간을 생해주는 인성이 없을 때는 비견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관계
비견은 형제, 자매, 친구와 같이 가까우면서도 잘 지내는 관계이며, 조금 넓혀보면 직장 동료, 동창, 이웃 주민, 동업자 등이 됩니다. 말하자면 나와 동급의 사람들이 주위에 많은 것이죠. 특성: 비견이 있는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 마음을 가진 동료들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자존심 자만심이 강하고 고집이 셉니다. 그로 인해 융통성이 없고 충돌도 생기고요. 당연히 타인과의 경쟁에서 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비슷한 사람들 사이에서 굳이 속고 속일 필요가 없으므로 솔직하고 담백합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하기 때문에 간섭이나 속박을 싫어하며 자영업을 선호합니다. 비견의 직업: 운동선수, 팀을 이루는 운동, 체력을 요하는 일, 교육, 엔터테인먼트, 중개업, 군인, 스튜어디스 등과 잘 맞습니다. 비견이 많아 신앙한 경우: 비견이 있고 인성도 있으면 자신이 힘이 세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나를 도와준 비견은 나와 비슷한 급이니 도움만 받고 비견을 모른 채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이 일한 만큼 재물을 나눠줘야 하죠. 그래서 비견과 겁재는 재물을 빼앗는다고 하여 탈재의 신이라 부릅니다. 비견이 많은 사람들은 형제가 많거나 이복 형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성장기에는 부모가 주는 것들을 형제와 함께 나누며 자라야 하므로 어려서는 먹을 것이 부족합니다. 여기에 비견이나 겁재가 충이나 극을 당하면 형제덕이 없고 우애가 없습니다. 자라서도 무언가를 자꾸 내 주변 사람과 나눠야 하니 재물은 처덕, 부친과의 인연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변인을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들어 타향에서 독립하게 됩니다. 여명의 비견이 많으면 경쟁자가 많은 것이다. 결혼하기가 어려우며 배우자와의 인연이 좋지 못합니다. 본인이 신약한 경우, 나의 힘이 약할 때 비견이 있으면 적편관으로부터의 공격에 함께 대비하여 도움이 됩니다. 일간의 주요 업무는 식상을 생하거나 재를 극하여 돈을 버는 일인데, 주변에 재가 많아봤자 내가 신약하면 힘을 쓸 수 없으므로 나의 재물이 될 수는 없죠. 이럴 때 비견이 있으면 도움이 됩니다. 나와 비슷한 무리가 나에게 힘을 보탤 테니까요. 일간이 극하는 재성은 여자, 재물, 부친에 해당되는데, 비견의 도움이 있으면 재물을 얻고 아내를 얻으며 부친의 덕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비견이 많으면 결국 얻었던 재물을 나누게 됩니다. 이것을 여러 무리의 비견과 겁재가 재물을 다툰다고 해서 군겁쟁제라고 부릅니다. 부유한 명: 비견이 있을 때 식신이 왕하고, 식신을 제어하는 인성이 없으면 부귀하고 장수합니다. 비겁, 비견겁재가 많을 때 관성이 왕하여 잘 제어하면 부귀를 누리게 됩니다. 자리에 따른 역할: 아무리 도움이 된다고 해도 일간에서 멀어지면 작용력이 약합니다. 자신을 낳아준 월지에 있는 비견의 힘이 가장 세고, 그 다음은 일지, 월간,
시간, 연지, 연간, 시지의 순입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려면 월지, 일지, 월간, 시간에 있어야 합니다. 년주는 조상, 월주는 부모, 일주는 나와 배우자, 시주는 자녀의 자리입니다. 조상궁, 부모궁 등 궁자를 붙이기도 해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책의 96쪽을 참조하세요. 시주는 자신의 영역 중에서도 노년기, 그리고 잘 드러나지 않는 사생활을 뜻합니다. 그리고 천간에 있는 것은 밖으로 잘 보이는 것이고 지지에 있는 것은 실질적이지만 드러나지 않는 것도 많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여 아래 위치에 따른 역할을 보셨으면 합니다. 위치에 따른 비견의 역할. 일간은 나 자신이 되며 일지를 배우자로 보는데 넓혀서 보면 일주일간 일지를 모두 나 자신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견이 일지에 있으면 자신의 힘이 더 세져서 고집스럽고 자기 뜻대로 하려는 경향이 생깁니다. 그리고 배우자 자리까지 자신이 차지하고 있으니 배우자를 배려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참, 기흉을 한 가지로만 설명하기 어려운 이유는 이 글자들이 힘이 있는지 없는지, 합으로 성질이 변했는지, 형충파이로 깨졌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슬라이드의 도표는 이러한 내용을 감안하고 봐주셨으면 합니다. 그럼 계속하여 6부 2강에서 탈제의 신, 겁제 라는 내용으로 뵙겠습니다.